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 합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와 탄력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지는 볼살, 눈가나 입가에 주름이 늘어가면서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피부 노화의 원인 그리고 피부과적 시술은 어떤 것이 있고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맑은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얼굴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부 노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네, 피부 노화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 말합니다. 보통 얼굴에 잡티나 주근깨 또 검버섯이 늘어나고 피부 노화로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코 주위라든가 볼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서 잔주름, 모공,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모두를 피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의 구성물질인 콜라겐 또 탄력 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줄어들면서 유지하는 볼륨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떨어지고 팔자주름이나 턱선이 늘어나는 그런 탄력에 대한 변화를 가장 큰 피부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젊어서의 그 맑았던 고운 피부를 어떻게 좀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노화시키는 원인, 얼굴 피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타고난 체질이 가장 먼저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 젊다 하는 그런 집안이 있죠. 예. 그건 생활 패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술이라든가 담배, 특히 일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스트레스, 그리고 피부 노화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햇빛 속에 숨어있는 자외선입니다. 그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정상적인 과정보다 더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네. 햇빛, 특히 늘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도 더 빨리 늙어가는 그런 피부 노화를 보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햇빛에 숨어있는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피부 노화의 특징도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20대까지는 팽팽했던 얼굴들이 이 30대 중반이 되면 눈 밑, 팔자주름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뚜렷해지죠. 네. 이런 현상을 피부 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이 얼굴이 탱탱해지는, 즉 이 사람이 누워있으면 옆에처럼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눈밑이라든가 팔자주름 이런 주름이 없어지면서 피부가 탱탱한 느낌을 느끼죠. 네. 이런 현상이 바로 피부 노화, 특히 앉아있을 때 이 지구의 중요 때문에 늘어나는, 중요 때문에 그런 탄력이 저명해지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피부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 젊었을 때부터 눈밑, 팔자주름, 턱선이 늘어나는데요. 이제 볼륨이 줄어들면서는 훨씬 뚜렷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관자놀이, 또 눈가, 그 다음에 팔자주름, 목주름이나 턱선 이런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인데요. 실제 사진으로 보면 20대부터 눈가, 30대 눈가, 40, 50대 눈가를 보면 눈 밑에 있는 그런 주름들이 또렷해진 걸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입가에 이런 팔자들이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으면서 턱선이 처지죠. 이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의 변화는 볼륨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부가 떨어지는 그런 탄력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피부 노화라든지 또 동안 피부에 대해서는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모공이 더욱 넓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넓고 늘어진 모공이 피부의 탄력을 떨어져 보이게 하고 칙칙한 인상을 줘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더운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모공이 더 늘어나 보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세안제로 철저히 세안을 하셔서 모공 내에 노폐물이 껴있지 않도록 하시고, 세안 후에는 보습제라든가 수렴제로 모공을 줄이면 도움이 됩니다. 또 과일이라든가 마스크팩으로 모공을 줄이는 관리를 하시고,
세안할 때는 찬물로 가볍게 두드리면 좀 더 모공을 줄여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크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생크림을 사용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많고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재생크림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즉, 피부의 보습은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노안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젊은 나이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피부 노화는 태어난 순간부터 진행이 됩니다. 보통 20살 전까지는 피부 노화를 못 느끼시다가 20살이 지난 이후부터는 피부 노화를 호소하십니다. 평소에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집에 돌아오면 세안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보습제라든가 재생크림을 바르시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피부과적인 이제 치료, 이런 관심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치료 대부분이 레이저 치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술제기로 이렇게 귀 옆에서 잘라서 당겨주는 소위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네. 70대, 60대까지는 아주 노화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시술로는 효과가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권했지만 최근에는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레이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레이저 치료를 원리를 한번 보시면 이 레이저는 우리 피부의 구조를 알게 되면 그 효과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피부에는 피부 외에도 그 밑에 지방이 있고요. 또 우리 몸을 특히 얼굴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씹고 음식을 먹는 큰 근육이 있는데 그 큰 근육 위에가 엷은 이 뼈를 덮고 있는 뼈막이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이 3번 이 근육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라는 것은 이 3번층 이 구조물에 자극을 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새 피부로 바꿔주는 것이 레이저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별로 한번 보시면 레이저에는 우리가 고주파 열을 통한 써마제라든가 울세라 또 에너젯, 고주파 열을 가는 트루스컬프 그 외에도 이제 직접 실을 넣어서 보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 볼륨이 빠진 부분에 필러라든가 스컬트라 이런 지방 이식을 통한 복합적인 치료로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 수술에서는 특히나 더 좋은 특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수술을 하시면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주름이 펴지고 올라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다든가 또 흉터가 남고 또 사회생활에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란 것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노화된 피부가 서서히 젊은 피부로 바뀌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변하는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레이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듣기에 울세라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탄력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치료법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울세라라는 것은 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피부층에서 이 깊이를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근육층이라고 했죠. 피부 이 밑에 있는 엷은 근육층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보는 초음파로서 그 근육층을 파악한 다음에 원하는 층에 이 초음파를 쏘이게 되면 그 초음파 열에 의해서 노화된 콜라겐들이 수축이 나타나고 그 열 반응들이 새로운 콜라겐의 변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 외에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 만들어진 이 조직 변화들이 피부의 탄력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피부 탄력과 노화를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즉시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한번 사실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들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울세라 시술을 통해서 특히 어떤 점들이 개선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울세라 치료를 하시면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요. 피부 표면에 이 젤을 바른 다음에 네네. 그 젤은 초음파를 잘 침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젤을 바르고 초음파들이 깊게 들어가면서 원하는 층을 보여줍니다. 피부층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원하는 타겟의 레이저를 쬐게 되는데요. 보통 스마스라고 하는 근육층들은 4.5mm 깊이에 있습니다. 네. 4.5mm 깊이의 타겟을 주고 그 위층과 아래층에 원하는 깊이를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됨으로써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즉각적인 효과는 서서히 옅어지겠지만은 새로 만들어진 그런 콜라겐 재생 효과 때문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1년 이상 그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노화에 따라서 이런 시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울세라 말고도 이런 탄력 치료로서 뭐 써마지 시술을 받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치료법인지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써마지도 이제 우리 시장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네. 상당히 익숙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 처음에 나온 피부 탄력을 치료하는 레이저로서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써마지입니다. 예. 써마지는 이 고주파 열을 통해서 피부 표피에 레이저 열을 가하게 되면 표피에 있는 피부는 보호가 되면서 피하 밑에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부터 콜라겐층, 그 다음 근육층까지 서서히 열을 가함으로써 노화된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런 부분은 보호가 되고요. 그 밑에 이런 열을 가하는 층이 이 원하는 층까지 이렇게 깊이를 서서히 열을 가함으로써 피부 조직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요즘은 아프지 않게 약간 열감을 가하면서 여러 층, 여러 패스를 함으로써 고통스럽지 않고 크게 통증이 없이 하는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써마지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볼살이 많은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치료 효과는 어떻게 되고 또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고주파 열을 가함으로써 신경이 지나는 부분, 이를테면 이마라든가 눈가, 이 턱선에는 좀 그 부위에 직접 열을 가하면 좀 뜨거운 느낌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시술 후에도 약간 이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이것도 10분 내에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표시가 나지 않고요. 효과에 대한 건데요. 이전에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높은 열을 한 번에 가했기 때문에 좀 통증이 심했지만 지금은 통증을 옅게 하기 위해서 이 진동을 주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효과와 열을 약게 한 대신에 2번, 3번이 아닌 4번, 5번 여러 패스를 가해서 서서히 열을 가함으로써 조직 변화를 천천히 주는 그런 치료 효과를 내기 때문에 효과도 이제 지방이 많은 사람들 또 반대로 살이 없는 사람들도 둘 다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열을 가해서 새로운 티슈를 조직을 만들어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파괴하거나 태워서 없애는 그런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치료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뭐 볼살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처지셨다든지 눈가 또 여러 군데 입가 주름이 생기신 분들 피부과적으로 무엇을 한번 해볼까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중후반부터 피부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다가 30대 후반에는 피부의 탄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주름이 깊게 패이게 됩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처진 볼살, 늘어진 얼굴과 같이 세월의 흔적을 피해가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피부 깊숙한 층에 몸에 해롭지 않은 히알루론산을 제트분사해 흉터 없이 진피층만 재생하도록 하는 에너젯 리프팅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에너젯은 공기압을 통해서 피부 성분의 하나인 이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셀라인을 피부층에 침투를 시키는 시술 방법입니다. 강한 에너지로 자극을 줬을 때 원하는 물질을 침투시키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 성분들 또 피하층 그리고 근육층까지 자극을 주면서 그것이 이 열상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아물면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어내고 그 역할로 피부의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에너제 리프팅은 공기압을 주입하는 비수술적 방식의 간편한 시술이기 때문에 마취 없이 진행되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굴 전체 리프팅 효과는 물론 피부 탄력 개선과 흉터 완화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두피 내에서 자극을 줬을 때는 양볼이 잘 당겨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늘어난 피부, 특히 볼살이라든가 또 눈꼬리, 그 다음에 꺼진 부위를 채우는, 즉 여드름 흉터를 채워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 시술 부위 위에도 탄력을 치료할 때는 머릿속에서 두피 내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고 효과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제 리프팅과 같은 탄력 치료 레이저는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에너젯을 쓰게 되면 들어가는 자국이 미세한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2, 3일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장님, 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처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져버리면 턱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피부과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해서 안면 거상술을 하든가 또 써마지라든가 울세라 또 머릿속에서 당기는 그런 에너지 시술을 하더라도 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볼살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볼살이라 하면 지방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미 늘어나 버린, 밑으로 내려와 버린 지방을 없애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를 펴고 당긴다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턱선인데요. 네네. 턱선, 특히 팔자 밑에 있는 이런 우리가 자울이라고 하는 이런 볼살들, 흔히 심술보라고 하죠. 네. 이런 심술보에 대한 거, 그러면서 늘어난 턱선들, 이 부위를 치료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술로 아큐스컬프라든가 이런 레이저가 들어가서 지방을 흡입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런 다친 신경들 때문에 피부가 떨어지고 특히 신경을 다치면 오랫동안 한쪽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치료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없이 이제 지방을 줄이면서 탄력을 펴주는 그런 시술이 트루스콜프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턱선을 이렇게 해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예. 수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갑다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써마지처럼 고주파 열을 통해서 피부에 탄력을 만드는 시술인데요. 예. 이 트루스콜프는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늘어나 버리고 모여있는 지방을 열을 가해서 고주파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들이 느슨해지면서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막을 자극하는 이 고주파 열 때문에 탄력이 만들어지고 그 효과로 볼륨이 줄면서 턱선이 나오는, 그래서 특히 치료가 어려웠던 볼살, 그 다음에 턱선, 네. 턱 밑 주름 늘어난 거,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루스콜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트루스콜프 시술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살이 많거나 이 다이어트를 갑자기 무리하게 해서 살이 빠진 사람들은 살은 빠졌지만 피부가 축 늘어난, 특히 얼굴 볼살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40대 이후로는 누구나 팔자주름과 입가의 이 자월들, 턱선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살이 빠지고 지방이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방을 줄이면서 턱선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치료를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예. 또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로 해결을 보지 못했던, 즉 탄력을 치료하고 피부를 폈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턱선 부분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의 노화란 것은 탄력 변화 외에도 피부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탄력을 만들고 피부를 펴는 효과가 있다면, 피부를 편다 하더라도 꺼져버린 부분이 잘 차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눈밑이라든가 팔자, 그 다음에 볼살이 꺼져버리신 분들은 그 부분에 지방을 채우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피부 성분을 채워주는 것을 필러라고 하고요. 예. 또 미세한 파우더를 주사를 놔서
이 물에 섞어 주사를 놓게 되면 그 미세한 파우더가 서서히 피부 콜라겐부터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피부 자극제 효과를 내는 그런 스컬트라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에 탄력을 만드신 다음에 줄어든 부분에 부분적으로 필러라든가 또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 스컬트라 주사를 맞게 되면 좀 더 피부 노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특히 볼륨이 없고 피부가 늘어나신 분들한테 젊은 동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맑고 탄력 있는 피부,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부를 지킬 수 있는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한 관리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시트의 자국이 얼굴에 남아 사라지지 않기도 하고 바로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탄력 회복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자외선 차단을 빈틈없이 시행합니다. 피부에 부담을 줘 탄력을 잃게 한 원인에는 자외선이 늘 존재하는데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실감하긴 어렵지만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휴가를 다녀온 후에 얼굴이 탄 것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 C가 있습니다. 자외선 A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 진피층을 변성을 일으킵니다. 자외선 B는 얼굴에 화상을 일으키는 열감을 쪼이게 됩니다. 자외선 C는 피부에 암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만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또 늦출 수가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 노출 부위에 골고루 바르신 다음에 창이 큰 모자를 쓴다든가 양산을 쓰면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위해선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보습에 신경 써주는 것. 바로 피부 노화 예방의 시작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생성을 지원해서 노화를 방지하는데요. 과일이나 비타민C를 충분히 먹더라도 우리 몸에 모두가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비타민C를 침투하는 방법이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탈 리온트라든가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타민C를 피부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레이저 시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이저가 많이 발달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시술 후에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부 노화에 대한 것은 결국은 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또 피부가 좋았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노화를 관리하면 가장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자외선에 대한 차단인데요. 네. 외출하시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듬뿍 바르시고요. 또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자꾸 덧바르시면 피부 노화에 대한 가장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맑은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와 탄력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관심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좀 더 젊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안,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운동, 이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신다면 보다 젊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 피부, 아름다운 삶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 국제 웰빙 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기준이 아프리카 최빈국 기니만도 못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일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나친 경쟁, 비교,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맑은 피부, 맑은 삶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